사랑하는 생활지식 시청자 여러분,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당뇨병 관리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인 운동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천연혈당 조절제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단순히 식단만으로는 완벽한 혈당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충분히 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부터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 이제 맛있는 건 다 끝났구나. 평생 풀만 먹고 살아야 하나? 네, 나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 많은 분들이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맛없는 음식, 엄격한 제한, 그리고 끝없는 인내심만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시죠. 하지만 박선우 원장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당뇨 진단은 결코 여러분의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살리고 건강을 되찾는 진짜 맛있는 음식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협박이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안내서인 셈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식단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매일 먹으면 약이 되는 보약 같은 음식, 자주 먹으면 좋은 당뇨 친화적인 음식, 그리고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생각보다 위험한 숨은 적들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지식 채널5의 당뇨 정복 프로젝트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이제 당뇨병 정복을 위한 식단, 그 기본 원칙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당뇨 식단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과학적인 원리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특히 뱃속에 지방이 쌓이는 복부 비만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총 섭취 열량을 현명하게 조절하여 체중을 단 5%만이라도 감량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극적으로 개선되고 혈당 수치는 물론 혈압과 이상지질혈증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뇨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원칙은 바로 여러분의 적정 체중을 찾아 유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이섬유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가는 영양소인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 형태의 식이섬유가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장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까지 지연시켜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식탁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올리셔야 합니다. 통곡물, 예를 들어 현미나 귀리, 보리 같은 곡물과 콩류, 다양한 채소, 그리고 과일은 껍질째 섭취하여 식이섬유 섭취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식단에서 혈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혈당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 즉 통곡물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매 끼니 적절한 양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의 핵심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선, 닭고기, 콩류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잊지 말고 챙겨 드세요. 특히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바로 채소 먼저 식사법입니다. 이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넉넉하게 드시고 이어서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반찬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을 드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장에 도착한 식이섬유가 마치 든든한 방어막처럼 작용해서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인슐린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채소 먼저 식사법을 여러분의 식탁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과도한 허기로 인해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혈당을 유발하여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췌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입니다. 식사 시간은 되도록 고정하고 정해진 양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혈당지수 GI와 혈당부하 GL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당지수 GI는 특정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는지를 수치화한 값입니다.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55 이하면 저혈당지수, 70 이상이면 고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지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혈당부하 GL입니다. 혈당부하는 혈당지수에 해당 식품의 한 회 섭취량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함께 고려한 값입니다. 혈당부하 GL은 혈당지수 곱하기 한 회 섭취분 탄수화물 양을 100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혈당지수보다 혈당부하가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양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당지수가 7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이라 한 번에 섭취하는 양, 즉 약 한 조각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적어 혈당부하는 4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즉 혈당지수는 높지만 적당히 먹으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면 당지수가 중간 정도인 통밀 파스타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부하가 높아져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쁜 음식이라고 무조건 금기시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어떤 음식을 먹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먹는가를 함께 고려하는 혈당부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식단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더 다양한 음식을 즐기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당뇨 식단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정복을 위한 식단의 기초는 매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당 안정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반 식품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며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말 그대로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통곡물입니다. 흰쌀이나 흰 밀가루와 같은 정제 곡물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수수, 조 같은 통곡물을 주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통곡물은 겉껍질인 브렌과 시누닌 잼이 그대로 남아있어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미의 쌀룬에는 가바, GABA와 옥타코사놀 등 혈당 조절과 대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백미와 섞어 밥을 짓거나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적응해 보세요. 둘째, 잎 많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청경채, 브로콜리 등 짙은 녹색 잎채소는 당뇨 식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칼로리와 소화 가능한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 양껏 먹어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 K와 같은 필수 비타민과 포도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손상과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식사 접시의 절반을 잎채소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셋째, 기름진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 생선들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며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위협인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여 건강하게 섭취해 보세요. 넷째, 콩류입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쥐누니콩 등 모든 종류의 콩은 슈퍼푸드라 불릴만 합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수용성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의 완벽한 조합으로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콩을 식탁에 자주 올려주세요. 다섯째, 견과류와 달걀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 견과류를 매일 한 줌, 즉 약 30g 정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관리와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불포화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달걀은 과거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로 기피되기도 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달걀이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달걀은 저렴하면서도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만감을 높여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달걀을 섭취한 그룹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반 식품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관리가 아닌 몸에 약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챙겨 먹는 능동적인 건강 전략임을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만 먹는 것은 지루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즐거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매일 먹어야 할 기반 식품 외에 식단에 변화를 주고 맛을 더해줄 수 있는 당뇨, 친화적인 음식들과 의외로 위험한 숨은 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명한 과일 선택법입니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과당이라는 천연당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 함량이 낮아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키위 등은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자몽,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사과 2분의 1개, 바나나 2분의 1개, 포도 15알, 블루베리 한 줌 약 20에서 30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교환표를 활용하여 하루 과일군 안에서 2교환단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스나 즙, 통조림, 말린 과일 형태는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용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적은 육류 부위인 소고기, 우둔살, 돼지고기 안심이나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며 새우, 조개, 오징어 등 해산물 역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일부 식품들은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식단 관리의 보조수단일 뿐 약처럼 여기거나 이것만 믿고 다른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주는 식물 인슐린으로 불리는 카란틴과 폴리펩타이드 P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돼지 감자는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눌린은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뽕잎에 함유된 DNJ 성분은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들은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뇨 환자를 위한 추천 한식 메뉴입니다. 한식은 채소 위주의 반찬이 많아 당뇨 관리에 유리한 점이 많지만 동시에 맵고 짠 양념과 탄수화물 위주라는 함정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메뉴를 선택하고 조리법을 조절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 비빔밥 흰 밥 대신 현미나 보리밥으로 변경하고 밥 양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줄입니다. 고추장과 참기름은 소량만 사용하고 나물과 채소를 듬뿍 넣어 드세요. 샤브샤브 다양한 채소와 버섯, 지방이 적은 소고기나 해산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마지막에 먹는 칼국수나 죽은 피하거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덮밥, 월남쌈,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초고추장 양을 조절하고 월남쌈의 라이스페이퍼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식 백반국과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 염분 섭취를 줄이고 짠 조림이나 볶음보다는 생채, 나물, 찜, 구이 위주로 반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찌개 맑은 국, 저염 된장을 사용하고 두부, 호박, 버섯 등 건더기를 풍부하게 넣어 끓이고 국물 섭취는 최소화합니다. 맑은 미역국이나 콩나물국도 비교적 염분 함량이 낮고 건더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고소한 맛과 건강한 지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수육 돼지고기 안심이나 사태 같은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삶아서 조리하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쌈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지식과 요령만 있다면 당뇨 진단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 더 좋은 재료와 조리법을 선택하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위험한 피해야 할 숨은 적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심화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 관리에 있어 무엇을 먹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하는가입니다. 특히 일부 음식들은 건강식으로 위장하고 있거나 무심코 먹었다가 혈당을 예기치 않게 급상승시키는 숨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안정적인 혈당 유지를 위한 핵심입니다.
말린 과일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분과 칼로리가 고도로 농축됩니다. 건포도, 말린 자두, 곶감 등은 소량만 먹어도 생과일의 몇 배에 달하는 당을 섭취하게 되므로 간식으로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모든 과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잘 익은 감, 멜론, 그리고 대량 섭취하는 수박 등은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섭취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는 고구마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찐 고구마가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좋은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지만 군고구마는 굽는 과정에서 녹말이 당으로 변하는 당화가 일어나 혈당 지수가 찐 고구마보다 훨씬 높은 90 이상으로 치솟으니 찐 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시리얼이나 베이글 같은 마케팅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통곡물이나 저지방 등을 내세운 아침 식사용 시리얼 중 상당수는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베이글 역시 압축된 밀가루 덩어리로 혈당 지수가 흰 빵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지방이나 저지방 요거트, 우유 등은 지방을 제거하면서 밋밋해진 맛을 보완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오히려 적당량의 지방이 포만감을 주고 소화 흡수를 늦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각종 소스와 드레싱에도 숨겨진 설탕이 많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이는 달콤한 드레싱, 볶음 요리에 들어가는 굴소스, 돈가스 소스, 케첩 등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과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은 알코올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일시적으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 효과가 사라지면 반동으로 혈당이 오를 수 있으며 특히 안주로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만들어 혈당 조절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처럼 숨겨진 함정을 피하고 식품 정보를 현명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성공적인 당뇨 식단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단순히 이건 좋고 이건 나빠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보다는 박선우 원장이 앞서 설명드린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의 개념을 활용하여 양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활지식 시청자 여러분,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 정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식단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오해하기 쉬운 숨은 적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당뇨 식단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식이섬유의 강력한 힘을 활용하며 영양소 균형과 채소 먼저 식사법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또한 혈당지수 GI와 혈당부하 GL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좋고 나쁨을 넘어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매일 먹으면 약이 되는 보약 같은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 많은 녹색 채소, 연어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그리고 콩류, 견과류, 달걀까지. 이 기반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베리류 과일이나 아보카도, 두부 등 당뇨에 친화적인 음식들을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음식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방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숨은 적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가당 음료, 정제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건강식으로 위장한 말린 과일이나 특정 과일, 군고구마, 심지어 무심코 사용하는 소스와 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식품 라벨을 꼼꼼히 읽고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이롭고 해로운지 스스로 판단하는 식품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 식단은 더 이상 엄격한 제한과 고통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배우신 지식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에 더 좋은 재료와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식탁을 만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활기찬 삶을 되찾아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다음 당뇨 정복 프로젝트 마지막 편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단맛의 유혹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 즉 설탕 대체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핵심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당뇨 정복 최종 실천 계획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저희 생활지식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최종 실천 계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